좋아. 들어가. 찍으려면 무조건 들어가. 들어가요. 자기 안 하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예양암에 산다TV 백기영입니다. 네이의 정석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겨울 다 갔는데 지금 무슨 네이 이야기냐고요? 지금 늦었지만은 네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양말이나 봄 의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재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은 네이의 정석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 수입이든 국산이든 브랜드 보지 말고 명품 원단과 소재를 보고 구입하자. 뭐 오버스펙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가성비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내복의 소재는 메리노 울 그러죠. 울 소재하고 폴리에스테러,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주관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의 종류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백대장, 나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니까 좀 두꺼운 내복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원정대용 내복을 추천을 해주고요. 일반 네이는 좀 라이트웨이터, 낮은 얇은 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정대용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미드웨이터, 좀 두꺼운 내복입니다. 소재로는 메리노 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일의 무게로 구분을 하면은 라이트웨이터, 미드웨이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가 미군이 있는 전투복 그 시스템 1세대부터 지금은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젠3라고도 합니다. 영상 4도에서 영하 51도까지 극한 상황에서 옷 입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벨 1은 저는 레이어 1이라고, 1레이어, 2레이어, 두 번째 입는 거, 세 번째 입는 거 이렇게 레이어 1, 2, 3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미군들은 여기 팬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팬티까지 하면은 8개의 레이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8개를 가지고 항상 레이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들도 레이어 1, 이게 라이트웨이터 얇은 내복은요, 폴라텍이 동원이 돼요. 폴라텍 파워 드라이,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폴리프로필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좀 더 무거운 거는 폴라텍 파워 드라이,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폴리에스터인데, 폴리에스터 하이로프터 플리서, 그러니까 폴라텍 서말 프로라는 용어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세 겹은 땀이 굉장히 잘 나가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통기,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옷들이에요. 그런데 두 겹만 해도 바람이 덜 들어오는데 세 겹을 하면 더 좋죠. 이렇게 세 겹을 입으면은 활동하는 데는, 전투를 하는 데는, 움직이는 데는 최고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은 윈드 자켓을 입어주고, 비가 오면은 고아텍스 자켓을 입어주고, 여기에 나일론 소프트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것도 나일론 소프트셀은 땀 배출이 잘 되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단들을 입고 아주 극한 추위에서는 프리마로프트를 동원해 주죠. 그래서 미군들은 특징은 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울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 겹까지는 땀 잘 나가는 옷들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깊이 보면은 영하 20도에서 0도,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그리고 움직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동원할 때, 이야기할 때, 제가 우연히 이 자료를 인용을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움직일 때는 땀이 잘 나가는 내복, 바람이 술술 들어오지만은 한 겹을 더 입어주면은 배낭을 메고 움직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하 20도 정도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중간 정도의 두께를 입고
예, 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좀 두꺼운 내복이나 셔츠를 입어라 이런 이야기고요. 요거 2개를 입어도 되고, 마지막에 3번째 입는 옷은 여기 보면은 소프트쉘 자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풍도 살짝 되면서 통기성이 돼 이런 나이론 바지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땀이 잘 나가는 옷들도 입고 고아텍스나 이런 것들을 입지 않더라. 이런 거를 도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보면은 라이트웨이트 내복 해서 가벼운 얇은 내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달라붙는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좀 헐렁하고 편안한 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뭐 헐렁하다기보다도 저는 편안한 내복이 좋습니다. 예, 편안한 내복이 좋고 웬만하면은 가벼운 내복을 입고 있고, 소재는 폴라텍 파워드라이 폴리에스테르를 많이 입는데요. 폴리프로필렌도 입어봤어요. 이거는 원정대용 내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드웨이터 바지 내지는 내복인데 좀 두꺼운 내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라텍 파워드라이 이거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복의 소재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스터 이걸 잠깐 보면은요, 융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림질하는 온도하고 융점. 그런데 이 폴리프로필렌은 사실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탁도 어렵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염색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끔 이런 어떤 쉽게 기름 종류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름 종류를 사용한 것들은 20회 이상 세탁을 하면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융점이라는 게 이제 다리미 온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세탁 중에 건조기에 넣었을 때 이 녹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폴리프로필렌이 165도에서 융점이고 120도 다림질이 낮게 돼야 되죠. 그 나일론도 여기 2종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일론 6은 215도에서 녹는데 다림질은 150도 해놓고, 나일론 66은 250도에서 녹고 다림질 200도에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세탁 중에 건조기에서 녹는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장점도 있는 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가장 가볍고 땀 배출을 가장 잘 밀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보니까 파타고니아가 내복을 개발할 때 1980년도에 폴리프로필렌 내복을 대대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칠라 개발, 이제 이때부터 땀이 잘 나가는 그런 옷들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종류도 신칠라라고 해가지고 털이 거의 없는 폴라텍하고, 말덴사가 폴라텍 회사입니다. 지금 폴라텍하고 이렇게 개발을, 신칠라라는 원단을 개발해서 2개를 해서 막 판매를 하다 보니까 폴리프로필렌의 단점이 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필름 폴리에스터 내복을 1983년도에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그 원단에 보면은 표면에 홈을 파가지고, 홈은 땀을 흡수해서 바깥으로 신속하게 내보내겠죠.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홈을 파놨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폴리프로필렌보다 융점이 높아서 건조기에서 녹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파타고니아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 요 상품은 그 유튜브 영상 밑에도 넣어놓고 게시판에도 제가 이 주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잠깐 보면은 리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 그 플라스틱 재생을 하는 거죠. 리사이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92%를 사용하고 스판덱스는 늘어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단들을 다 리사이클로 많이 쓴다.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에서 폴라텍 파워 그리드를 쓰고 있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폴라텍 원단을 쓰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빨리 폴라텍 파워 그리드로 된 내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테릭스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페이저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복이 뜨더라고요. 내복이 뜨는데 뭐 100% 여기도 폴리에스터라고 돼가 있는데
폴리에스테 10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가격이 지금 40% 12만 원인데 세일해서 72,000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가격이 129,000원에서 세일이 들어갔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영국제 서버제로 원정대용 내복 달라면은 제가 이거를 해드리고, 여기 인터넷 최저가에 도전하는 그런 상품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산길샘 매니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할 건데요. 폴리에스터 94%에 스판덱스 6%,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단점은 폴리에스터의 단점이에요. 부풀레기가 일어나죠. 부풀레기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본 내복 중에 배낭을 메고 움직일 때는 가장 따뜻하면서 땀 배출이 잘 되는 내복이 이거였고요. 이게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보세요. 양모가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이게 수분율이죠, 그죠? 우런 수분을 면보다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면보다도 더 많이 흡수를 하고, 나일론, 여기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적게 흡수하죠. 이거보다 더 적게 흡수하는 게 폴리프로필렌이에요. 더 가볍고 폴리에스테르보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수분이 덜 흡수한다. 그런데 수분율이 높다는 거는, 수분율이 높을 때는 습기를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을 해요. 그런데 수분열이 너무 과하면은 습기를 방출하면서 열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양모의 단점이고, 그래서 양모는 우런 땀이 많이 날 때보다는 덜 날 때가 좋다. 그래서 도심생활, 시티라이프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제가 뒤에서 언급할 거고요. 나일론은 발수 기능도 있고, 소수성이라 그러죠. 폴리에스테르는 친수성이라는 게,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는데요. 친수성이라는데 물하고 친한 건데, 물을 많이, 이 수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과 잘 섞인다는 거예요. 막 빨리 번지게 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을 바깥으로 잘 밀어내는 거를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하고 폴리프로필렌은 친수성이다. 자, 그리고 라이크라가 많이 동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스판덱스 소재를 많이 봤죠. 스판덱스, 우리나라는 아마 스판덱스로 표기하지 말고 폴리우레탄으로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유럽은 엘라스테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건데, 이제 말덴사의 폴라텍이 지금은 고유명칭이 되었듯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라이크라는 상표 이름인데, 라이크라가 붙어 있으면은 늘어나는구나, 엘라스테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은 염색하기도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버제로 내복에다가 버린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원정대용 내복 권해달라면 이거 아니면은 서버제로를 권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0%가 서버제로로 나갔고, 그때는 이 당시에는 얘가 울이었어요. 버린제가 울서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잠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재를 읽겠습니까? 자, 여기가 영하 30도예요. 여기는 영상 30도. 여기는 보면은 이게 울서모라고 되어 있죠. 영하 3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좋아요. 그런데 슈퍼서머라는 거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입어도 돼요. 나는 이거보다는 이거 입겠어요. 그리고 악틱이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악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좀 더 상세히 보면은 클래식울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5도에서 좋다. 울스모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좋다. 이게 메리노 울 80%에 폴리아미드는 나이론입니다. 나이론 20%가 들어있는 거예요. 겨울 동계 내복으로 이거하고 슈퍼서머 이 거물로 된 거지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게 영하 3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가능하죠. 저는 이거를 입겠다, 이런 이야기고, 100% 제가 계속 쭉 설명해 왔죠. 100%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는 이게 추울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그 쿨맥스하고 비슷한 기능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초극세사일수록 따뜻할 때, 뜨거울 때 입는 옷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클래식 울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5도까지 울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내복 이야기를 하는 주 이야기는 요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활동이 적고 땀을 적게 흘릴 때는 울 서모를 입어라, 이렇게 하죠. 활동이 적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도심 생활에 좋다. 그래서 이거를 참 표현할 때 이제 어반 아웃도어, 제가 요 용어를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좋다, 시티 캐주얼에 좋다, 도심 생활에 좋다. 그래서 이거 중에 어반 아웃도어 용어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등산화 내지는 양말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할 건데요. 결론은 울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 등산용보다는 어반 아웃도어, 시티 캐주얼, 도심 생활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슈퍼 서모잖아요. 이거는 100%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거는 군대와 거친 원정대 모두에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 데는 슈퍼 서모가 좋다, 100% 폴리프로필렌이 최고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늦었지만 내복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슈퍼 마이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쿨맥스에서 4채널, 6채널 그러기도 하잖아요. 초극세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 메쉬 안감, 100%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마 폴리에스테르 종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요거는 추위에는 약해요. 추위에는. 그래서 영하 5도에서부터 뜨뜻할 때 영상 30도까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하려고 사실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울 서머는, 야, 여러분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어반 아웃도어에 좋다, 라이프 스타일에 좋다, 도심 생활에 좋다. 아무튼 평소에 입는 걸로는, 평소에 입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은 평소에 입는 걸로는 좋더라. 그런데 땀이 많이 나고 이럴 때는 폴리프로필렌이 좋더라, 슈퍼 서머가 좋더라. 그리고 슈퍼 서머는 영하 30도에서부터 영상 20도까지도 좋고 활동량이 많은 데는 이런 게 좋더라. 그 다음에 뜨거울 때, 뜨뜻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더워지잖아요. 더워질 때는 이제 4채널, 6채널 이야기 하듯이 그 100% 이게 아무튼 화학 섬유가 좋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쿨맥스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 25%, 50%, 75%, 이게 무조건 다 이 쿨맥스가 또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실이랑 조화롭게 되느냐, 요즘은 그게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기막힌 양말 소재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폴라텍 파워 그리드를 쓰는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92%를 사용하고 스판덱스는 8%를 쓰더라,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캐나다 그 아크테릭스는 폴리에스테로 100%를 사용 중이더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버제로라는 영국제는 폴리에스테로 94%에 스판덱스 6%를 사용하고 있더라. 국내사 블랙야크에서는 36,400원인데 이런 소재들을 쓰고 있더라,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리사이클 계속 언급했던 이 재활용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리마로포트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폐 플라스틱 병을 막 잘게 부셔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프리마로포트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사도 벌써 아주 재미있는 명칭이 있어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지구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 플라스틱, 이런 용어를 쓰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페트병으로 만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과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패션 소재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 원사 생산의 기술력 때문에 대부분의 원료를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페트병을 잘게 부셔가지고
원료를 국산화한 거예요. 원료 수입 그만하고 한국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 이런 용어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소재의 종류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지구도 생각하면서 아웃도어 의류도 소비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도 좋지만 나무 들풀도 관찰하며 살방살방 섬여행도 즐기세요. 안전이 최고인 것 아시죠? 백기영 대장의 디지털 등산교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행하며 산다TV 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꼭 댓글 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